6.25를 기억하는 제32회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육해공군 기독장병 6,500여 명이 모여 조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73년 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숨은 영웅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이 국제구호단체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동성 결혼 법제화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동성혼 3법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려 취재했습니다. 이영훈 목사에 져서 절대긍정의 기정 활용법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전국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북 전주시 장로연합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73년 전 발발한 6.25 전쟁을 기리며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열렸습니다. 나라를 지키며 헌신하는 장병들은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6,500여 명의 기독장병들이 모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효미 기자입니다.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개최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제32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구국성회는 73년 전 발발한 6.25 전쟁을 기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의 번영을 위해 육해공군의 기독장병들과 군종 목사, 군 선교사 등 6,500여 명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하기 위해 참석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성회 시작 전 군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에서 나온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쳐 헌신하는 기독장병들에게는 영적 재무장을 강조하며 축복했습니다. 절망의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절망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앞에 많은 절망이 다가올 것입니다. 절망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진 기도 시간에는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회에 참석한 기독장병들은 밝은 표정으로 군 생활에 큰 힘을 얻게 된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이 구국성회가 코로나 이후로 열렸는데 제가 느끼기엔 너무나 은혜롭고 더욱더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말미암아 군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구국성회에선 박성규 총신대학교 총장, 김사만 명성교회 원로 목사가 강연하며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와 아이자야 61이 장병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16개의 유엔 참전국 가운데 유일하게 아프리카 대륙에서 파병된 에티오피아의 강류 부대인데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며 놀라운 활약을 펼쳤지만 고국으로 돌아가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을 위해 국내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유치원. 여느 때와 같은 수업 시간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옷차림으로 수줍게 인사를 건넨 이들은 70여 년 전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전쟁에 이 나라를 지키고 어린이 여러분들도 태어나고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6.25 전쟁 당시 유엔 연합군 중 아프리카에서 파병된 유일한 지상군이었던 에티오피아의 강류부대. 지구 반대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이야기에 아이들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신 덕분에 기뻤어요. 감사한 기분도 들었어요. 방문한 유치원들은 몇 년 전부터 참전 용사와 후손들을 향한 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모은 적은 금액이지만 나라를 지켜준 헌신에 대한 감사를 담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후원을 하게 되었고, 참전 용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후손들까지도 저희와 함께하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자유를 수호하라는 황제의 명을 따라 253번의 전투에서 전승을 거둔 영웅들이지만 본국으로 돌아간 후 1974년부터 17년간 이어진 공산주의 정권의 집권으로 참전 용사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국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억압을 받으며 참전 사실조차 숨겨야 했던 이들의 가난은 후손들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로 비롯해 다른 모든 참전용사분들의 삶은 솔직히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서로 이제 좋은 직장이나 좋은 공부도 이렇게 하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참전 용사 2명의 방한을 도운 건 국제구호단체 따뜻한 하루입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참전 용사들의 생활을 알게 된 따뜻한 하루는 지난 2016년부터 이들의 식량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이 다 꺼져서 푹 빠지는 그런 데 누워 계시거든요. 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침대라도 바꿔주자. 가시는 길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에요. 6,037명의 강류 부대원 중 어느덧 남아있는 참전 용사는 73명. 따뜻한 하루 측은 남아있는 1명의 참전 용사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가난을 겪어온 후손들을 향한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에서도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일명 가족구성원 3법으로 불리는 동성혼 3법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큰데요. 이를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사전 단계로 보는 국회의원과 법조인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데 이어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정의당 용해인 장혜영 의원으로부터 각각 대표 발의된 일명 가족구성권 3법은 앞선 외국 사례를 볼 때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 조배숙 변호사는 국회 도서관 소회실에서 동성혼 합법화 3법안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3개 법안은 민법 개정안, 생활동반자관계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조 변호사는 새 법안은 동성혼에 대한 보편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제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며 토론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그러한 어떤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성별 정정 허가에 관련해서 마지노선이 2가지가 있었는데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 정정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본인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성별 정정 허가를 해줘야 된다. 학계에서도 현재 발의된 3개 법률안이 동성결합을 합법화하고 지원하는 데 관련성을 두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홍익대 강봉석 교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다루는 보조생식술 대상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보조생식술 시술의 지원 대상으로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러한 개정안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인과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적 빈틈을 노려 가족구성원 3법이란 이름으로 교묘하게 동성혼 3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회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문화로 둔갑한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지역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성혼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강조해온 절대긍정의 믿음을 담은 책 절대긍정의 기적과 4차원의 절대긍정 학교가 지난달 출간됐습니다. 성도들이 쉽게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훈련 세미나도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절대긍정지수 측정 리스트에 체크해보고 긍정 예화를 듣고 긍정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교회성장연구소 주최로 열린 4차원 절대긍정 부흥 세미나 현장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성도와 목회자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의 신간 절대긍정의 기적과 훈련 교재 4차원 절대긍정 학교 활용법을 배웁니다.
책의 편집인이자 강연자로 나선 홍영기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교제 활용법을 알려주며 하나님이 주신 긍정의 힘에 대해 힘주어 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주인을 만날 때 기적과 기쁨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난 후에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긍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저 기도가 그거 하나래요. Yes, Lord. 예,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이날 강의에는 세미나가 열린 주안교회 박신철 위임 목사가 참여했습니다. 박 목사는 34살 때 개척해 27년간의 목회 사역을 긍정의 힘으로 이뤄온 증인입니다. 성도들이 긍정의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라며 세미나를 신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참 많은데 주시고자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우리를 바꾸는 토양화 작업이 참 필요한데 이 책이야말로 토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큰 감동이 되었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 생각할 때 기대가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성도들은 절대 긍정의 믿음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첫 강의에 함께 한 게 너무 가슴 벅차고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다 라고 각오하게 됐어요. 네, 오늘 들으면서 긍정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됐고요. 평소에 뭐 이런 아이디나 닉네임도 긍정맘이에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든 뭐 제가 주어진 사명이든 뭐든지 다 예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살려고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4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이 커져가는 시대에 책 절대 긍정의 기적은 오중 긍정과 긍정 훈련을 통해 긍정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4차원 절대 긍정 부흥 세미나는 부천 주안교회를 시작으로 서울, 동탄, 대전 등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접수는 교회성장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전북 전주시 장로연합회 주최로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 내면의 신앙의 목적성을 강조해 성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시 장로연합회가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은 무엇인가요라는 주제로 신앙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21일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열린 이번 부흥성회에는 전북 목회 관계자들과 지역 성도 7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전주시 장로연합회 추원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벗어나 이제는 예전처럼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고자 이번 부흥성회를 준비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전주시 장로연합회는 각 교회마다 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또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 그동안 잠재있던 그런 것을 다 일깨우자 그런 차원으로 전주 안디옥교회 하게 됐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전주 안디옥 교회 오성준 목사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벗어나 기본적인 믿음을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한다며 신앙의 올바른 목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에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 밖에도 오 목사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깊이 만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숙 목사는 축사에서 장로의 직분은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교회의 내적 요소인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것이다라며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주시 장로연합회는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성장과 전북 성시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비전을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승균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내는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감사의 표현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헌금의식 온라인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습니다. 성도들이 꼽은 봉헌의 이유로는 감사의 표현이란 응답이 35%,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29%,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가 15%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진정한 신자라면 11조를 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선 교인 10명 중 7명인 69%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출석 교인 중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11조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나타났습니다. 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한 대형 교회가 주일 예배 중 드래그 퀸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현지 시간 18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갈보리 장로교회 제인 스파르 목사는 드래그 공연자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드래그 퀸이란 남성의 여장을 의미하는 드래그와 남성 동성애자가 스스로를 칭할 때 쓰는 표현 퀸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교회 측은 행사 이후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재했고, 사진엔 어린 성도들 앞에서 초록색 가발과 드레스를 입은 드래그 퀸이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 등이 담겨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스파르 목사는 교단 내 동성애자 안수를 옹호해온 인물로 2010년 동성결혼 예식을 진행해 미국 장로교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경제적 거래에서 21년 만에 처음 적자를 본 반면 미국과의 거래에선 700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흑자를 냈습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298억 3천만 달러 흑자로 2021년 대비 흑자폭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거래 국가별로는 대미국 경상수지가 승용차 수출 등의 증가로 1년 새 절반 가까이 올라 677억 달러를 기록하며 1998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흑자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대중국의 경상수지는 지난해 234억의 흑자를 봤지만 올해는 7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21년 만에 첫 대중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며 큰 타격을 받은 국내 수산물 업계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오염수 방류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저녁 손님이 없다며 아직 방류 전인데도 지난달에 비해 매출이 15% 줄었는데 실제로 방류되면 어떨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서울 시내 한 스시 오마카세 주인은 매출이 작년 이맘때보다 30% 정도 떨어졌다며 강남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지인들도 매출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산업계 상인들은 코로나 이후 다시 맞은 악재에 정부는 관련 업계를 보호할 대책 마련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22일부터 집중 단속을 예고하면서 수능 전 마지막 평가인 9월 모의평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날 공교육 재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수능 킬러 문항 등과 관련해 22일부터 2주간 학원, 과대,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여러 정책적 변화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9월 모의평가 출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9월 모평부터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하고 교육부는 평가원에 대한 감사 방침을 밝히고 이에 평가원장이 사임하면서 평가원으로서는 킬러 문항 없이 물수능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 문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입니다.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유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동학대 예방체계에 구멍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수원의 한 아파트 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태어난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는 출생신고 체계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신생아 부모가 주민등록법상 출생 1개월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칩니다. 정부는 이에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바꾸는 출생통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행정부담과 책임 소재 등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파괴된 도시 인프라 재건을 위해 1년간 7조 8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책정하자 서방 주요 국가들이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패를 척결해 EU 가입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비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전쟁 책임을 물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부담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3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내세웠다고 국영 SPA 통신이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칼리드 빈 압둘아지즈 알팔리흐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엑스포를 위해 78억 달러, 한화 약 1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이는 리야드에 대한 투자 계획 중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리야드 지역에서 진행할 대형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사우디 전역에 3조 3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전체 투자 금액의 30%는 수도 리야드에 할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가 막강한 오일머니를 투입하며 엑스포 개최지 유치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개최지 선정은 오는 11월 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은 중국의 리창 총리가 취임 이후 나선 첫 해외 순방에서 독일에 이어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파리에 도착한 리 총리는 프랑스는 독립 자주정신을 가진 강대국으로 중국의 전면적인 전략 동반자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언급하며 시진핑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은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의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렸다며 중국은 청사진을 시공도로 전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 21일 미국 자산운용사들의 시장 진입으로 2달 만에 3만 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앞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기존 화폐의 대안으로 부각된 비트코인은 지난 4월 3만 1,000달러까지 급등했으며 2달여 만에 다시 3만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시작한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이 다른 대형 운용사로 이어지며 가격 급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날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연방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가끔 끼겠습니다. 서쪽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로는 다시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요. 금요일과 토요일 31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다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3도, 대구 31도, 부산과 제주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되거나 유기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직접 아이의 출생을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가정과 국가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관계당국은 아이들이 더 이상 유령 아동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속기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